여러분의 말 못할 고민을 원합니다. 전국 고민자! 아주 러블리한 걸그룹이죠. 트와이스의 쯔위 사나 정연. 방송 이재씨. 홈쇼핑계 엑소 이민호. 아니 근데 우리 이재 씨는 오랜만에 친정 나들이 어떠세요? 친정이 원래 가장 마음이 편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오늘 꾸며진 분위기가 저희 집 분위기랑 너무 비슷해요. 저희 집 분위기랑 너무 비슷해요. 집을 이렇게 하고 살아요? 마침 이지혜 씨 오신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안녕하세요 세트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이번 주부터 바뀐 건데 딱 이번 주. 네, 친정이 많이 바뀌었죠? 예, 어디 보니까 매점도 새로 생겼고. 아, 매점은 저 때문에. 예. 아니, 정말 이분들을 어쩜 이럴 수가 있어요. 이쁜애 옆에 이쁜애. 그 옆에 또 이쁜애. 세 분이 트와이스 그 미모 담당들이죠. 비주얼 세 분 담당? 다. 비주얼.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그 세 분은 혹시 그래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 내 외모에? 저는 손이 안 예뻐요. 손? 네. 왜요? 주름이 많아가지고. 아이고 참 별걸 다. 뭐 신동엽 씨는 정말 그거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손이 너무 큰 거? 손이 예, 좀 너무 예, 손이 커요. 예 이렇게 좀 너무 커서 좀 얼굴 작아요. 그렇죠. 너무 커서 저는 얼굴이 큰데 손이 작아요. 진짜 얼굴이 작아. 진짜 얼굴이 작아.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손 좀 바꿉시다 우리야. 야 저는 이게 어렸을 때부터 워낙 손이 커서 잠깐만. 오. 야 되게 신기하네. 뭐 오늘 인체의 신비 시간이에요? 트와이스는 뭐 발표하는 곡마다 뭐 데이트를 치는데 데이트죠. 무대 한번 볼까요? 네. 역시 사랑스럽네요. 아시네요. 너무 잘했어요. 아니 진짜 민웅 씨가 몰라서 그렇지 진짜 홈쇼핑에서 파는 것만 해도 우리나라 경제에 큰 이바지했을 거예요. 한 몇백억 팔았죠? 제일 많이 판 거는 그 주방 가구 하거든요. 그 싱크대 바꿔주는 거. 그런 거는 막 많이 나가면 막 40억씩. 와, 한 시간에. 와. 예. 아니 근데 사실 아니 우리도 그렇게 발음이 어려운데 진짜 외국에서 찌이나. 와서 활동하는 멤버들은 말 때문에 실수한 적이 다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초반에는. 있어요. 뭐 기억나는 거 있어요? 저는 예전에 어떤 방송에서 마지막 소감을 말해야 되는데 즐거웠다 말을 해야 되는데 지겨웠다. 지겨웠다. 잘못 오늘 말. 방송 어떠셨어요? 오늘 지겨웠어. 같이 해보는 것 같다. 오늘은 정말 지겨웠어요. 지겨웠어요. 되게 빵 터지시더라고요. 오늘 우리도 물어봐야지 마지막에 오늘 어떠셨냐고. 아, 오늘도 역시 세 가지 고민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떤 고민들일지 고민 키워드 보여주세요. 자, 비참한 인생 말리지 마. 찍소리 못하게 해주세요. 네. 무시무시한 병을 앞둔 소녀의 사연입니다. 말리지 마란 제목인데 안녕하세요. 중2병이 무서운 중1 여학생이에요. 왜냐고요? 1년 뒤면 전 정말 삐뚤어질 것 같거든요. 미리 이건 다 걱정을 저희 하고. 엄마 때문인데요. 아하. 초등학교 4학년 때예요. 엄마 나 꿈이 생겼어. 뭔데? 싱어송라이터. 오, 멋진데?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때려쳐. 너 재능이 없어. 개그맨이냐 어울려. 개그맨이냐 어울려. 너가 실력 형편없고 뚱뚱한 가수가 어딨니? 뚱뚱하면 다 개그맨이에요? 정말 노력해서 엄마 나 어디서 1차 붙었어. 2차는 부모님 동의서가 필요하대. 해줄 거지? 그 정도 실력으로 붙을 거면 개나 소나 다 돼. 전 결국 2차에 못 갔고 3일 동안 펑펑 울었어요. 누가 저희 엄마 마음 좀 바꿔주세요.
그러시니까 어때요? 이런 얘기 들으면. 이제. 꿈이 있는 것 네. 자체. 근데 못하게 한대잖아요. 집에서 반대 안 했어요, 혹시? 저희는 너무 밀어줘가지고. 정현님 몇 살 때부터 몇 살 때 연습생 시작됐어요? 저는 중학교 1학년. 그럼 좀 거의 비슷한 상황이네요, 시작이. 근데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그쪽으로 너무 가다가 딴 걸 놓칠까봐 그것도 못하고 부모님들은 딴거 못할까 봐. 걱정하시죠. 근데 그거는 자기가 경험해서 아닌 걸 알아야 단념이 그치, 본인이 되지. 선택하는 거거든. 이게 자꾸 외부에서 커팅을 하면 결국 나중에 한이 되더라고요. 그럼 한이 되지. 저도 이직을 한 케이스라서. 원래 어떤 직업이셨어요? 전 원래 디자이너였어요. 남성복. 그래서 옷을 잘 입는구나. 그래. 오늘도 너무 과하게 입었다 싶었어. 호랑이가 저기 바뀌었어요. 자, 고민의 주인공 모셔볼게요.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 중학교 1학년 허혜영입니다. 지금 엄마 때문에 중2병 걸리기 직전이라는 거죠? 안 그래도 사춘기가 예, 예. 오다 보니까 네. 중2병까지 걸리면은 좀 더 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반대하시고. 막상 엄마가 자꾸 나오니까 떨려요. 물 한잔 먹을래요? 아유, 중1의 마음 왜 편하게 이렇게 해요. 몰라요. 채연 얘기도 좀 많이 해주고. 네, 너무 인사해. 오랜만에 방송 나와가지고 저도 많이 떨렸어요. 고민도 떨리다니까. 근데 지금 싱어송라이터가 꿈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네. 악동 뮤지션이라는 분들을 네, 처음으로 맞아요. 네. 악동 보게 뮤지션. 되었어요. 음. 기타를 치면서 작곡도 하고 어허. 작사도 하고 힘든 사람한테 위로가 되는 노래를 만들 수 있는 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싱어송라이터가 근데 엄마 계속 반대해요? 2년 넘게 편지도 써보고 전화도 해보고 상담도 해봤는데 엄마한테? 네 계속 어차피 안 될 거니까 왜? 왜 그렇게 얘기해요? 왜 무조건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약간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은 심사위원들이 지정 멘트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게 다 저한테 하는 말이라고 하시고 막 그냥 가수 말고 개그맨을 해야겠다 이러시는 거 개그맨을 해야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개그맨이 쉽냐고요. 얼마나 근데 엄마가 실력을 보긴 봤어요? 실력을. 조금은 보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력이 진짜 나쁘진 않은 것 같단 말이에요. 아까 오디션 1차 합격했다 그랬잖아요. 네. 어디? K-팝스타라는 오디션. 케이팝 스타. 아 진짜? 1차로 합격을 했어요? 아 1차 합격하는 건 대단한 기본적으로 실력이 있는 애들이 일단 1차 합격을 기본이 하죠.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2차는요? 2차는 부모님 동의서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사인을 끝까지 안 해주셔가지고 못 봤어요. 됐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사인 많이 줬으면. 네, 2, 3일 동안 엄청 울었어요. 좀 더 그럼 엄마한테 좀 강하게 좀 어필을 좀 안 해봤어요? 강하게 많이 했는데 기승전 공부여가지고 그래야 세상을 편하게 살 수 있다고. 어머니 왜 어머니 방식대로 이렇게 하려고 그랬을까? 공부하기 싫어서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죠? 그 공부는 조금 해요. 조금 해요. 아, 본인이 그래서 엄마가 더 기대를 하는 거야. 지금부터 아예 못 해보는 건 어때요? 그럼 엄마가 포기하거든요. 아이고 뭐야 해주세요. 시험을 보면은 몇 개 빼고 우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학교 때 야, 너 되게 재밌다. 되게 될 것 같은데? 엄마 말을 좀 들어보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까 계속 딸 나올 때부터 계속 혼자 웃고 계세요. 딸의 고민은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해요? 가수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 노력 가지고 안 되잖아요. 저 아이돌 가수 보세요. 얼마나 이뻐요. 어느 정도 이뻐야 되는데 한 보세요. 저 외모. 아니, 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외모. 아니, 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본인이 딸이시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머니가 부러운 게 뭐냐면 딸이 이 나이에 벌써 하고 싶은 걸 찾았다는 게 너무 부러워요. 근데 어머니는 그걸 막고 계시다는 거죠. 어느 정도 자기 끼가 있고 악기도 하나 다룰 줄 알아야 되는데 쟤는 안 돼요. 쟤는 안 돼요. 쟤는 안 돼요. 집에서 늘상 음악 틀어놓고 저한테 매일 춤을 추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보면 진짜 웃겨요. 그래서 제가 코미디언이라 그래. 그러니까 엄마가 볼 때는 실력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신 거네요, 이미 그냥. 네, 그러니까 아까 K-팝 스타 얘기했죠. 예.
근데 정말 아니에요. 지적사항이 다 제 대상이에요. 아니, 제대로 그러다 나가보지도 보니까- 않고 한번 동의서도 안 써줘놓고 그걸 예를 들면 왜냐면 2차까지 가서 가까운 거리가 아니 아니잖아요. 어쨌든 아이가 떨어지고 아까 말한 대로 자기가 느껴서 포기를 하면 되는데 무조건 잘라버리니까 아이는 속상한 거죠. 그러니까 막 편지까지 쓰고 엄마를 설득하려고 노력을 했다면서요. 안 되는 거 뻔히 아는데 가자마자 땡 할 거 아는데 그래 되고 나면 제가 말 그대로 좌절하고 그럴까봐? 자존감에 열등의식 사로잡히고 이러면 지금 재미로 하는 것보다 더 상처를 받지 않을까. 아니에요. 직접 부딪혀봐야죠. 근데 어머니 지금 얘가 그러니까 부모 마음에 애가 상처받는 거를 어떻게 봐요? 아니에요. 어머니 핑계예요. 어머니 그러면 서울 올라오는 것 때문에 그냥 서울까지 올라와서 그런 거 아무 의미 없다. 너무 멀기 때문에 그래서 못 가게 한 거잖아요. 네. 근데 다시 이렇게 서울을 또 올라오고 진짜. 어머니 그러게 반대하다가 결국은 오네요. 어머니 보면은요 지금 아이가 2차에 떨어져서 상처받는 것보다 어머니가 더 상처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으세요? 본인도 엄마잖아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아니 지금 그러니까 엄마 너무 때문에 그렇게만 우리도 생각하시는데. 상처받았어요. 너는 가수 안 돼. 너는 개그맨인데 돼. 이게 얼마나 상처예요. 잠깐 봤는데도 여기 있는 모두가 다 알아요. 가장 상처를 많이 준 사람은 엄마예요. 자, 하나, 둘, 셋 하면은 손으로 한번 가르쳐보자. 하나, 우리 친구한테 상처를 가장 많이 주는 사람. 아니, 왜냐면- 앞으로 그런 것 좀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아이가 물론 너무 어리지만 뜨거운 것도 뜨거운 줄 알아야 안 만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일단 잠깐 만져보라고 해요. 그럼 애가 어또 하다가 그다음부터는 안 만져요. 그러니까 애가 스스로 뭔가 위험하고 나한테 맞지 않는다는 걸 깨달을 때까지 지켜봐주고 응원해주는 게 아이한테 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저도 아들한테 그런 거 예전에 한 번 했었는데 뜨거운 거 물을 가지고 이렇게 만지면 못 만지게 했는데 아 뜨거운 걸 알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딱 뜨거우니까 그리고 아이가요 뭔가 자라나면서 커가면서 뭔가 실패를 하고 부딪혀보고 상처를 받는 건 상처가 아니에요. 실패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고 터득하는 건데 지금 어머니는 팩트 폭행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얘 봐봐요. 저거 되겠어요? 현우 씨도 다른 사람이 상처를 주는 것보다 부모인 제가 아니죠. 응원을 해주셔야죠, 어머니. 오빠! 어머니 완전히 잘못 진짜 어머니. 아니, 어느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머니 남이 주는 그러면 거보다 내가 주는 게 낫다. 상처. 이게 어딨어? 아이가 공부만 하길 바라세요? 방에서 문 걸어 잠그고 음악 듣고 춤추고 그게 일상생활이에요. 네. 예, 그러다 보면 너무 빠져들지 아니, 않을까. 공부를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지금 초등학교 공부는 그렇잖아요. 조금만 해도 되는데 중학교는 또 아니잖아요. 엄마가 다른 건 밀어줘요? 음악 말고? 그 제가 하고 싶은 것보다는 네. 엄마가 조금 바라는 거를 더 밀어주는 편이에요. 엄마가 원하는 거겠죠. 제가 쟤를 안 밀어주는 건 아니에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에 웅변 대회를 대표로 나가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그날로 웅변학원 보냈어요. 그래서 한 1년 남짓 다녔는데 예, 도 대회 나가서 3번 정도 상을 받고 예. 2, 3등 하고 막 그랬는데 2, 3등 하면. 아, 왜냐면 지금 엄마가 2등, 3등 했다고 혼났다고? 왜냐면 지금 엄마한테 이게 쌓인 게 좀 있나 많아요. 봐요. 한이 얘기하면서도 있어서 지금도 안 서러운 믿어주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머니 2, 3등 했는데 잘했는데 왜 그것도 혼내? 왜 조금만 꼭 더 1등만 시키라 잘했으면 그래? 1등 할 수 있어. 왜 조금만 꼭 더 1등만 시키라 잘했으면 그래? 1등 할 수 있었는데. 그거 엄마의 욕심이라고요. 어머니 2등도 잘한 거죠. 그럼 나 우리 딸 2등이나 했어 그래야지. 왜 1등을 못해? 그러면 그거 하다가도 하기 싫어지죠. 어머니 생각에는 딸의 최고 적성이 가수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있으실 네, 거예요. 네. 근데 아마 지금 가수를 하기 위해 무던히 노력하는 건 상처도 받고 그렇죠. 그래야 이게 매듭이 지어야 다른 스텝이 있는데 그렇죠. 그걸 어머니가 계속 이건 아니야 이거 아니야 하면은 인정도 안 되고 미움이 어머니한테만 가고 평생 한으로 남을 것 같아서 제가 보니까 조금 재능이 있는 것 같고, 예, 근데 정말 제가 봤을 때 싱어송라이터는 아니에요. 싱어송라이터는 아니에요. 어머니 근데 제가 허우정돼요. 아니 웅변하고 다니는 것처럼 음악도 좀 노래도 가르쳐주고 그러는데 다니면 나중에 인생이 다 노래도 잘하면 도움이 되잖아요. 가수가 안 되더라도. 몸치예요. 아니 뭐 몸치여도 정말 아니에요. 아니 근데 아니 어머니 왜 이렇게 자꾸 웃으세요?
나중에 보시면 알 거예요, 쟤를. 아니 왜 이렇게 웃으시느냐고요. 아, 그러니까 지금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노래 그러니까 얘 부를 실력을 때 보면. 목소리라든지 생각만 해도 웃겨요? 네, 웃으면 그러니까- 우습게 춰요? 애가 춤을? 허접대요. 춤이 아니고. 우리 친구가 처음엔 나와가지고 얘기 너무 잘했는데 엄마가 얘기하면서 계속 엄마 쪽 안 보고 고개를 숙이고 이게 기가 죽는 거예요. 그냥 엄마만 보면 위축이 돼? 답답하고. 또 서운한 게 뭐가 있어요? 부반장을 처음으로 해보고 5학년 때 청교 부회장을 해봤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도 부반장인데 네. 부반장이나 막 부회장 이런 것만 하니까 왜 너는 회장이나 반장 반장 못하냐고? 못하냐고. 칭찬을 안 해주고 반장, 부회장까지 다 했는데 아니, 부반장. 몇 명이야, 반이? 학생이? 요즘 30명, 지금? 뭐 20명. 25명. 25명? 그럼 나머지 23명은 뭐예요, 어머니? 그 아이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좀. 근데 어머니가 한 말에 가로가 있는 것 같아요. 말하지 못한 가로. 야, 너 정도면 반장할 수 있는데 그게 생략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표현을 더 많이 해주시면 상처가 안 될 텐데 그게 이제 물론 진심으로 뭐 그러신 건 아니, 잘하라고 얘기하신 계속 거잖아요. 부반장만 하고 부회장만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잘하라고- 좀 더 잘하라고. 근데 네. 그게 엄마는 웃고 계신데 그 웃음이 아이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웃음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그럴 수 지금 있죠. 저는 근데 엄마의 마음도 뭔지는 알겠어요. 이거를 너무 진지하게 하다 보면은 또 아이가 상처를 받거나 뭐 이럴까봐 맞아요. 농반 진반처럼 대수롭지 맞아. 않은 것처럼 자꾸만 하려고 하는 엄마의 그 마음은 아는데 엄마가 그만큼 지금 상대를 배려해서 하는 그 방식이 결코 저는 바람직하지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아이랑 때로는 진지하게 진지하게만 대화를 말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색해서 그렇게 근데 뭐냐면 엄마도 그거예요, 맞아. 그럴 때가 된 거죠. 왜냐하면 어머니도 이 나이를 겪어봤지만 내가 다 큰 줄 알잖아요. 그리고 내가 판단한 것들에 대해서 무작정 이게 반대하면 반감이 생기는 나이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고민을 얘기할 때는 진지하게 접근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줘야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거거든요. 네. 오늘 정말 우리가 하나의 인격체대 인격체로. 인격대 인격으로 어머니 얘기를 한번 나눠보자고요. 진짜로. 그렇죠. 우리 막내 딸이 아니에요. 하나의 인격으로. 자, 네. 또 서운한 게 뭐가 있어요? 제일 부담되는 거는 그 계속 사업을 같이 하자고 사업을 같이 하자고. 너한테요? 네. 뭐야, 갑자기 또 무슨 일이야? 무슨 사업? 갑자기 사업은 무슨 사업이야? 이건 완전히 인격체로 대하는데? 무슨 사업이요? 동업하자는 거야, 엄마가? 그 부업으로 화장품 같은 거를 판매를 하세요. 예. 근데 4학년 때 저한테 핸드크림 몇 개를 주시면서 이거 친구한테 한번 팔아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받아가지고 팔았어? 팔았단 말이에요. 다 팔았어? 네. 근데 그렇다고 계속 사업가가 되어야 된다고. 핸드크림을 너한테 줬는데 네가 다 팔았어요? 쇼호스트 할 생각 없어요? 운전도 잘하는. 본인이 원하는 게 너무나 분명한데 갑자기 사업 얘기는 농담으로 하신 건가요? 그치? 제가 혼자서 새 아이를 우리 혜영이 4살 때부터 혼자서 새 아이를 키웠어요. 그러니까 본업만 가지고는 경제적인 힘이 드니까 사정이 있으셨구나. 이제는 부업을 투잡을 하는 거죠. 혜영이가 보더니 엄마 제가 이거 핸드크림 친구한테 팔아올까요? 이러더라고요. 어린 그래서 마음에. 그래 그러면 팔아와봐 하고 8개를 보냈어요. 그런데 정말 완판. 8개를 다 팔아온 거예요. 야. 그러더니 이제 얼마나 사업수단이 있어요. 얼마나 사업수단이 있어요. 그때 그거 한 번 보고 그냥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사업을 같이 하자고 한 거라고요? 네, 나중에 하자는 얘기죠. 나중에. 지금이 얘가, 아니고. 언니 오빠가 태권도 선수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길이 정해져 있잖아요. 자기들이 갈 길이. 근데 쟤는 제가 봤을 때에 뭐 특별히 아직 정해진 게 없다. 욕심이죠. 잘하는 게 없으니까. 근데 엄마가 계속 음악에 재능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계속 배우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게 몇 년이 되든 언젠가는 잘할 수 있잖아요. 언젠가는 잘할 수 있잖아요. 가사 쓴 거를 가지고 왔대요. 몇 개 좀
보여줬는데 좀 봐볼게요. 이거예요? 가사 노트. 너희가 약한 거야. 야. 어, 저건 그림자, 랩, 미연성. 색색 별별 옷을 입어도 까맣게 보이는 그림자. 옷을 입어도 까맣게 보이는 그림자. 어여쁘게 단장을 해도 새까만 그림자. 속에 나 그림자 속에 나. 아니 저기 좋네. 저기 가사 실패는 어디? 성공의 어머니. 난 그 어머니를 아직 만나지 못했어. 어? 뭐 이런 거.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난 그 어머니를 아직 만나지 못했어. 실패. 괜찮은데? 괜찮은데? 야, 한 곡 더 보자. 한 곡 더 보자. 라임이 살아있네요. 진짜 라임도 있고. 멈추지 마라. 이건 노래 같다, 느낌이. 그죠?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라. 너는 할 수 있는 일 너무도 많아. 개그맨 잘했네요. 끝났어요, 노래가. 너무나 많아. 가사 내용이 보면 전부 다 지금 자기 마음이야. 맞아요. 난 힘들어 하지만 난 해낼 거야. 다 이 내용이잖아. 희망이 없다. 힘을 내는. 세상은 어둡고 너무 힘이 든 것 같아. 그래도 발버둥 치고 싶어. 어머니 가사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진짜 처음 봤어요. 네. 네, 저걸 보니까 제가 제 이야기도 좀 들어줄 걸. 제가 제 이야기도 좀 들어줄 걸.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좀 간절하구나. 네.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아니, 근데 엄마한테 왜 안 보여줬어요? 그러게. 무서워서. 뭐라 그럴 거 뻔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소통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보여줘봤자 나는 혼만 날 거야라고 미리 결정을 해놓고 있잖아요. 너무 대견한 딸이겠죠. 근데 그 대견한 딸이 더 잘 되길 바라는 게 당연히 부모의 마음이고. 그러니까 하지만 어머니도 지금 이거 네.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뭉클하신 거예요. 저렇게 절실했구나. 지금은 어머님이 좀 받아줘야 될 때인 것 같은데 사실은 딸 실력이 진짜 얼마나 중요하거든요. 아, 오늘 노래 들어보나요? 그래, 한번 한 번은 가자. 들어봐야죠. 가자. 좋지, 좋지. 볼빨간 사춘기 노래를 해왔대요. 그냥 무반주로 한번 해봐. 무반주로 아니. 할까 반주 없이? 볼빨간 사춘기 거건 아니면 다른 거건 뭐, 편안한 거 편한 거. 그냥. 힘을 내야 돼. 떨지 손 말고, 떨리는 떨지 거. 말고. 그 손을 왜 떨어? 손 떠는 거 봐. 가서, 자. 너, 볼빨간 같은 거썸 탈 거야? 짧게 해도 돼. 길게 안 해도 돼. 짧게 해도 돼. 한 소절만 해봐. 조금만. 한 소절. 그러면 이거 따라해볼래요? 뭐요? 장엄한 인왕산을 한번 해봐요. 수봉부 지금 못 하잖아요. 어머니, 보세요. 근데- 수봉부 지금 못 하잖아요. 어머니, 보세요. 근데- 전혀 경험이 없었는데 아니, 어머니, 무슨 오디션을 보러 생각해보세요. 가요. 중1인데 중1이 무슨 경험을 해요? 어떻게 경험을 해요? 어머니 너무 무리한 생각을 제가- 하시고 요구하는 네. 거예요. 아니 일단 들어봅시다. 들어보고 우리도 들어보고 판단하고 너도 태영아 한번 해봐. 그럼 어머니가 응원 좀 해줘봐요. 자신감을 보여줘야 돼. 빨리. 혜영아, 엄마가 듣고 있으니까 용기 있게 한번 해봐. 혜영아, 엄마가 듣고 있으니까 용기 있게 한번 해봐. 그 저희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어. 곡인데 그 이선미 씨의 어. 인연. 이선희의 이선희. 2년. 아, 2년. 내가 좋아하는 곡이에요. 예, 엄마 예, 중에 예. 더 엄마 생각하는 거 봐. 그럼 엄마랑 같이만 불러봐요. 인연이라고 하죠. 이것만 해도 돼요. 시. 인연이라고 하죠. 거부할 수가 없죠. 내 생에 이처럼 말은 다음 날 또다시 올 수 있을까요? 어우, 잘한다. 어우, 잘한다. 어우, 잘한다. 아니, 음색 괜찮지 않아요? 음색 괜찮죠, 아니, 음색이. 연습했던 수많은 노래가 있었는데 지금 딱 생각하거든요. 엄마가 좋아하는 노래 생각하는 게 너무 약간 감동이다. 그것도. 어머니도 울고 계신데 실력은 둘째치고 용기 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조금 응원해줘 보는 건 어떠세요?
제가 지금 많이 망설이잖아요. 네. 그만큼 본인이 좀 노래 가수 재능이 없는 거 알아요. 재능이 없는 거 알아요. 재능이 없는 거 알아요. 아까 가사는 보니까 제가 너무 잘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본인은 어머님, 제가 죄송한데 말씀을 끌어서 그런데 지금 여기서 허락한다고 해서 진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걸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하하, 네 따위가 어떻게 돼. 이거를 하지 말라고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한 번도 진지하게 제 소리를, 제 메시지를 들어보지를 않은 것 그러니까. 같아요. 네. 지금 왜 가수가 되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어릴 때부터 많이 외로웠고 사투를 조금 많이 받았는데 그리고 오빠랑 언니랑 조금 차별적인 게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오빠 언니를 먼저 챙겼구나, 엄마가. 오빠랑 언니가 장난을 치다가 의자에다가 잘못돼가지고 눈이 찍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엄마는 언니랑 오빠를 혼낸 적이 없어요. 어머니 이 말 사실이에요? 언니 오빠 장난으로 이제 애들 운동을 그래요. 하다 그러니까 어머니 보니까 찢어졌잖아요. 그날 네, 저녁에 부딪혀서, 엄마가 왔잖아요. 부딪혀서. 이렇게 네. 찢어졌잖아요. 네. 그걸 보고 뭐라고 하셨냐고요. 오빠하고 언니를 혼내셨냐고요. 혼은 냈죠. 보는 냈는데 앞에서 본인이 했냐고요. 보기에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엄마도 응, 오빠가 그렇게 던지면 네가 잘 피해야지 이렇게 혼냈단 아니요 말이야. 그거는 아니죠. 나는 그 상처가 있었어. 자, 오빠 한번 만나볼게요. 오빠죠? 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경대학교 공사학과 서동명입니다. 네. 여동생이 어릴 때부터 좀 이런 상처가 있는 건 알았어요? 앞에서는 그러지 않는데 뒤에서 많이 힘들어하고 음. 상담도 해봤다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둘째 동생이 이제 얘한테 심부름을 시키는데 말을 안 들으면 이제 욕을 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때리기까지 해가지고 애가 많이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차별했다 그러잖아요, 지금 엄마가. 네, 운동생활 하면서 어머니가 이제 많이 챙겨주시고 지원도 많이 해주셨고 옷 같은 것도 막내니까 물려받고 네. 이런 거에서 되게 많이 서운해하는 것 같습니다. 운동하면 또 뒷바라지를 많이 해주니까 동생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그럼 수밖에 없어요. 오빠는 동생 꿈을 응원해주고 싶습니까? 동생 꿈을 응원해주고 싶습니까? 저는 반대입니다. 반대요? 왜요? 왜 반대요? 이유는? 이유는? 20살 인생 살아보니까 이렇게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거는 다 겪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경쟁률이 되게 심하잖아요. 거기서 치이는 게 오빠 입장으로 해서 동생이 이렇게 힘드니까 그런 길 안 걸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앞에 친한 친구가 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친한 친구죠? 네. 네, 친구 만나볼게요. 너무 귀여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이크 나와요. 마이크 나와요. 자기소개 좀 해봐요. 저는 혜영이 친구 14살 유수연이라고 합니다. 수연이 안녕. 친구가 평소에 고민을 많이 얘기를 해요? 네, 저랑 3년 친구다 보니까 3년. 소중한 것도 많이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친하고 어. 고민도 많이 얘기하는 편이거든요. 혜영이가 흥하고 끼가 되게 많은 편이다 보니까 춤도 되게 잘 추고 노래도 되게 부드럽게 잘 부르는 편이라서 네. 혜영이의 꿈 싱어송라이터가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요. 오, 역시 친구가 들어야 친구가 들어야 돼, 옆에는 친구. 언제가 제일 안쓰러워요, 이렇게 보면? 이게 예전에는 되게 활기차고 자존심이 많은 애였는데 가면 갈수록 한 번씩 짜증도 내고 말투도 거칠어지는데 어머니께서 계속 반대를 하시니까 혜혜가 크면서 계속 삐뚤어질까 봐. 넌 꿈이 있어요? 네. 네. 뭐예요? 뭐예요? 제가 아이돌 가수. 너도 아이돌이에요? 그러면 너는 엄마가 응원을 해줘요, 꿈을? 춤출 때는 조금 미친년이라면서 웃으시면서 진화를 가시는데 반대를 하시진 않아요. 아. 그럼 학원이라든가 이런 데도 뭐 가고 싶다면 보내주셔요, 어머님이?
아니요. 그래도 이제 아니 엄마가 그러니까 반대하는 입장으로 잘라서 말하지 그러니까요. 않는다는 거죠. 아니, 반대하는 입장이 아닌데 춤출 때 미쳤다거나 하는 거구나. 아니 그러니까 엄마 마음이 뭔지를 아는데 아까부터 그 표현하는 방식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아까도 딸이 노래 처음에 좀 긴장해서 잘 못 부를 때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엄마 혼자만 웃었던 거 알고 계세요? 그래도 어쩌면 내가 이 세상에 밝은 어쩌면 그 모든 아픔을 내 그래서 저는 엄마 표정을 보면서 딸은 어떤 생각을 할까? 이거 잘 부르기 힘들거든요. 또 아까 친구가 노래할 때 평소보다 훨씬 못 불렀죠? 못 불렀지. 훨씬 못 어때요? 불렀지. 근데 조금 더 못 불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럴 때는 훨씬이란 표현도. 예. 아까 싱어송라이터가 된다는 이유가 사회에 따뜻한 이야기들을 쓰고 싶대잖아요. 왜 그런 글이 쓰고 싶었겠어요? 자기가 따뜻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네, 제가 오늘 들어보니까 그럼요. 제가 혼자 언니 오빠 뒷바라지 하느라고 어디 지인에게 맡겨놓고 1박 2일 그게 많이 좀 외로웠던가 봐요. 그러니까 네. 이 아이가 사실은 제가 볼 땐 음악으로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자기가 글 쓰고 혼자, 그죠? 나는 이겨낼 거야. 아직 비관적으로 쓰진 않잖아요. 스스로 결정하게 놔두는 게 옳지는 않을까요, 어머니? 혹시? 말하는 메시지를 제가 한 번도 신중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계기로 인해서 제가 그리고 조금은- 사실 보니까 실력도 많이 늘었네요. 네. 조금은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조금 좋겠어요. 이제는 네. 애한테 관심을 좀 가지고 예.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엄마한테 직접 해요. 엄마는 이제 많이 아프시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노력할 테니까 꼭 지켜봐주고 제가 많이 사랑해요. 자, 우리 쯔이부터 고민입니까 아닙니까?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나중에 넘어지거나 어려움이 만나라도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거라. 사나. 저도 고민이에요. 저도 고민입니다.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나운서 시험을 2년 반 정도 준비를 한 거예요. 그 사이엔 백수로 지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할 수 있어 했던 게 굉장히 큰 힘이 특히 됐거든요. 엄마가. 네. 따님을 좀 응원해 주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되게 행복한 것 같아요. 지금 이 나이에 하고 싶은 게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엄마가 그걸 허락하고 안 허락하고에 떠나서 뭐 그 과정이니까. 여러분 공감하시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5, 4, 3, 2, 1. 자, 우리 어머니 딸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직접. 혜영아, 엄마가 미안해. 너가 제일 엄마가 너가 제일 만만하다 보니까 어려서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너무 참아라 했었던 것 같고 엄마가 앞으로는 너한테 많이 너가 하고 싶은 거 많이 엄마가 도와줄게. 미안해, 형아. 얼마큼 사랑하는지도 얘기해줘요. 정말 사랑해. 제가 상처받는 건 정말 싫을 정도로 제가 사랑해요. 아, 그럼. 아이고. 그래. 여기 와서 물어주면 어떡해. 아이고. 많이 뭐 해소가 된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글을 얻었는지 확인하겠어요. 말리지마 평가해 보여주세요. 자, 말해지나. 100표 넘어갔죠? 현재 109표가 1위를 달리고 있죠. 백수! 20년 넘게 이어온 이 전쟁을 끝내고 싶다는 아내분의 사연입니다. 찍소리 못하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20년 넘게 남편과 전쟁 중인 40대 주부입니다. 찍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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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 이거 집착증이 있어요. 덕분에 저와 두 딸은 아주 환장을 해버리겠습니다. 누가 집에서 머리를 빗질을 하래? 빗지 마! 머리 풀지 말래, 제 딸! 당장 묶어! 안 되겠다! 다들 머리카락 잘라! 딸
자르려고 그랬잖아. 머리카락 한 올도 용납 못하는 남편 때문에 저와 제 두 딸은요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짧게. 하긴 연애 때부터 싹수가 보였던 것 같긴 하네요. 숙박업소에 가서도 연애 때 숙박업소에 가서도. 어머니 다 드러내는 거야? 자기야. 20년 됐으니까. 사랑. 잠깐만. 오빠 왜 그래? 분위기 다 잡아놓고 청소를 해대던 이 남자 진짜 평생 이렇게 될 줄은 몰랐네요. 찍찍이로 온 집안을 쫓고 다니는 남편 좀 제발 좀 말려주세요. 궁금한 게 많은데 냉장고, 화장실 이런 것도 결벽이 있으신지 아니면 들어봐야죠. 그 머리카락이나 이런 것만 그런 건지 머리카락만 그러면 인정해요? 네. 찍찍이 중독이야. 찍찍이. 아니 그러면은 또 이제 홈쇼핑에 청소기 좋은 게 많아요. 이렇게 무선으로. 지혜 씨는 누가 청소해요? 저희는 그냥 보이는 대로 먼저 치우는 스타일인데 그냥 얼핏 들어서는 저는 좀 부러운데요. 부럽다고요? 네, 그냥 나 대신 청소해 주는 거 남편이 아닐까요? 있으니까. 정현 양은 남편이 결혼했는데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좋은데요. 저도. 여자들은 좋아하나? 지금 좋다고 얘기하는데 좀 이따 들어봐요. 기겁을 할걸? 저도 이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집에 그 방에 한두 개씩 있지 않아요? 그래서 머리가 안 길구나. 자, 고민해 주니까 나오세요! 자, 남편이 찍찍이에 지금 빠졌다는 거죠? 저 없이는 살아도 찍찍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찍찍이가 집에 없으면 예민해지거든요. 집에 안 눈에 안 보이면? 네. 보통 가정에는 찍찍이가 많이 있어요. 한두 개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렇지. 집에 총 4개가 있어요. 그것도 길이가 늘어났다 접었다 할 수 있는 긴 것도 있고요. 페인트 칠하게 생긴 거 있잖아요. 방마다 하나씩 총 4개가 있어요, 저희는. 이제 어느 정도로 그걸 가지고 이제 찍찍이를 하시는지 한번 좀. 하루에 보통 한 번 하기 시작하면 기본은 2, 30분이요. 한 번에 2, 30분. 네. 몇번 하게 하는데요? 되면 보통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한 6번, 7번을 하겠죠? 집만 그래요? 밖에서도 그래요? 어딜 갈 때도 항상 저희 갖고 나가요? 찍찍이를 가지고 다니세요? 정말 출근할 때도? 회사 나가. 네, 출근할 때 직접 찍찍이와 함께 네 출근해요. 가지고 다녀요. 그럼 찍찍이면 집착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청소 도구에도 좀 네, 유독 찍찍이에 근데 왜 그렇게 찍찍이에 집착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안 하니까 둘 중에 마이크 치지 아마 마시고요. 네,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해야 하고 그걸 못 보는 성격이다 보니까요. 아니 진짜 머리 자르셨는데 네. 진짜 빗질 못하게 해요? 아침에 아이들이 일어나서 머리 딱 여자아이들이니까 만지잖아요, 거울 앞에서. 머리카락 떨어진다고 하지 말라고. 빗질을 안 시키면 애들이 산발해서 집을 나가는 거예요? 집에서 빗질을 학교 안 갈 때?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안 보일 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화장실을 갔다라든지 그리고 특히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뭐 이불위에서 빗질을 하거나 머리를 만지거나 그러면 뭐라 그래? 빗질하지 마. 빗질하지 마. 청소기는 안 네, 밀세요? 아파도. 청소기 밀고 또 찍찍이 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 청소기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요. 찍찍이는 매일 하고. 네. 저는 그거는 시도 때도 없어요. 저는 궁금한 게 찍찍이가 리필이 있잖아요. 네. 그거 몇 개나 쓰세요? 일주일에 보통 쓰면은 한 많으면 한 2개 정도요. 2개. 아, 이거 그렇게 많이 하는 거. 한 개당 2개씩 쓰는 거예요? 그쵸? 네 개가 아니, 있어요? 큰 거. 리필을 여덟 개네, 2개, 여덟 개. 2개에서. 8개씩 2개. 쓰는 거예요, 일주일에? 여분이 없으면 어때요? 남편의 반응은? 그럴 때는 아무래도 저나 이제 아이들한테 시키죠. 지금 당장 쓸 거 없는데 이거 확인 안 하고 왜 안 사다 놨냐고 예민하게 반응을 보여요. 그렇게 집착하시거나 그러면 본인이 막 대량으로 좀 인터넷 구입을 하시든가 뭐 이렇게 사다 놓게 되잖아요. 본인이 사오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건 마음에 안 들어요. 대형 마트에 가서 묶음으로 파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미리수에 사이즈가 있어요. 그거 다 따져보고 사기 때문에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부터 찍찍이를 들고 이제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8시 반에서 9시에는 무조건 일어나서 같이 움직이고 청소하고 네. 온 가족이 아침에 다 네. 청소를 해야 돼? 네. 아픈 날도 있을 거 아니에요? 딸이 아픈 날. 그쵸. 너무 아픈 날, 막 몸살이 막 와가지고 일어날 수 없는 날도. 네. 일어나서 청소 싹 하고 다시 누워있던지 자던지 할 망정 일어나야 돼요. 그거 말고 다른 깔끔함 떠는 건 뭐 있어요?
제가 이제 어머니도 같이 살거든요. 근데 어머니 이제 모시고. 어머니가 생선을 좋아하시고 하시니까 고기나 생선을 집에서 구워 먹으려고 하면 냄새 나고 기름 튀니까 옥상에서 구워와, 베란다에서 구워와, 옥상에서 구워와, 베란다에서 구워와. 아니 그러면 이렇게 구우면서 먹어야 맛있잖아요. 사실 고기 같은 거. 그렇긴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는 안 돼요. 아 구워서 날라서 와서 이제 먹어야 그렇죠. 되는 거예요? 밖에서 이제 집 안 공간 안에서는 안 되고 그리고 저희 애기 아빠는 세차를 하게 되면 손 세차에 기본 한 번 하는데 2시간 이상이요. 직접 가서 손세차를 셀프 세차장. 거기 가서 하는데 한 2시간 한단 말이죠? 본인이 직접. 일주일에 절대 몇 번? 세차장에 맡기진 않아요. 여름에는 거의 한 이틀에 한 번 해서 거의 한 달에 한 보름 이상은 해요. 15일 보름을. 네. 와. 그만하시구나. 남편을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제 가족들과 그 아내분, 특히 아내분이 고민이어서 여기 나오셨는데 아내분이 고민이었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글쎄 저는 그게 고민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거기 앉은 사람이 다 그래요. 깨끗한 게 좋잖아요. 제 성격상 또 깔끔한 걸 좋아하고. 아니, 왜 이렇게 찍찍이에 집착을 하세요? 딸이 또 둘이고 또 집사람도 머리가 되게 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셋이 한꺼번에 머리를 만지고 나면은 장난이 아니에요. 아니 치우면 되는데 본인들이 안 치워요. 그걸 못 참으시는 거 아니에요? 네. 치울 때까지를 못 참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근데 뭐 칙칙이로 집착하는 건 그렇지만은 결혼 전에도 두 분이 이렇게 계실 때 그거를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제 성격이 좀 그런가 봐요.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그게 이제 그 순간에 또 무드라는 게 있고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 몰아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좀 지저분한 거를 못 봐요. 옆에 이렇게 총각들- 머리카락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아 예. 그러면 먼지 같은 것도 막 먼지 마시는 거 막 이런 게 싫은 거예요? 먼지 같은 네, 거 다 해야 돼요? 아침에 그러니까 제가 머리카락도 물론 싫어했지만은 작은 아이가 어릴 때부터 아토피가 좀 있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거기에 조금 과민해서 더 추가가 돼서 좀 더 네, 강해진 게 그래서 아닌가. 좀 그렇게 된 건데 근데 왜 8시 30분에 닭 이상을 시켜요? 제가 그 전에 더 일찍 일어났어요. 그전에 근데 몇 지금 시에 많이 일어났어요? 봐주는 거예요.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보통 7시에서 7시 반. 제가 1시에 가도 2시에 아프잖아요. 자도. 아프면 그래도 자게 해주고 이래야지. 그래도 아침을 시작하는 거니까 일찍 일어나야죠. 아니 아픈데 그래도 일어나야죠. 좀 더 쉬면 괜찮을 수 있잖아요. 아니 죽을 병 아닌 이상 일어날 수 있죠. 아니 죽을 병 아닌 이상 일어날 수 있죠. 죽기 전에는 일어나야 돼. 죽을 병은 안 일어나도 그렇죠. 되지만. 뭐 다리 골절이나. 근데 그게 아버님 일어나서 활동을 하라 그런 게 아니라 청소하려고 일어나는 거라며요. 일단 목적은 그거죠. 그러니까 아픈데 사람이 아프면 머리도 더 빠질 거고 쉬었다가 나중에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아니 그래도 일단 일어났다가 근데 저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깨끗하려고 찍찍이를 하는 것도 있는데 찍찍이로 뭔가를 떼내는 거 자체를 좋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왜냐면 있어. 제 친구는 여드름 짜는 거를 너무 좋아해요. 아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막 여드름이 나올 것 같으면은 막 한 번만 짜면 한 번만 안 짜면 이렇게 짜고 그 청결도 그렇지만 그 찍찍이로 뭔가를 청소하는 거에 자체에 대한 즐거움은 혹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거기에 싹 뭐가 묻어 나올 때, 싹 묻어 나올 때. 좋죠. 그리고 더러운 걸 한번 싹 돌돌이 해가지고 탁 뜯어내고 새 거가 나왔을 때 그 뜯는 방법도 내가 10년 넘게 쓰다 보니까 이제 터득을 했어요. 어떻게 뜯어야 돼? 일반인들은 그거 뜯을 때 쉽게 못 뜯어요. 한쪽 이렇게 뜯으려면 좀 약간 뜯겨지고 막 이러잖아요. 아닙니다. 어떻게 듭니까? 그럼 우리는 일반인이에요? 돌돌이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죠. 아니 그거 나오셨어. 좀 궁금해. 왜냐면 그거 뜯을 때마다 약간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네, 맞아요. 뜯다 보면은 이게 살짝 비껴지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때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저 지금 나오셔갖고 지금 오늘 갖고 나오신 거죠 그거? 네네네. 저거 진짜 뜯기 어렵거든요. 끝에 이렇게. 저게 긴 거구나. 늘어나는 거 너무 좋네요. 긴 거 처음 봐. 잠깐만 만져봐도 돼요? 찍찍이 돼 오는데 꼴새처럼 갖고 싶는 거 봐. 우와 늘어나고 막. 오. 우와. 낚싯대야?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찍찍이 없으면? 금단 증상 같은 거 있어요? 조금 불안하죠. 불안해요. 청소할 수가 없으니까. 조금 불안하고 아니 공기청정기도 있고 예, 예. 쓰레 빗자루도 있고. 마음에 안 들어요. 아 그런 건 오늘 깔끔하지 않아? 오늘 여기 와서 혹시 대기실에서 막 했어요? 아, 예, 대기실에. 지저분하더라고.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KBS 대기실 지저분했나? 아 죄송합니다. 아 이거 좀.
자, 그럼 평소에 어떻게 하시는지 예. 여기 저희 무대 오늘 새로 한 건데 좀 일단 뜯는 거부터. 이제 뜯어요. 자. 이제 하나 뜯어요. 자, 여기서 뜯을 때 네. 일반인들은 그냥 아무데나 보고 뜯잖아요. 끝에 요 부분 그렇죠. 들어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찍찍이 리필용을 보면은 넓은 쪽과 좁은 쪽이 있어요. 넓은 쪽과 좁은 쪽이 있어요. 정말요? 몰랐네. 어디가 넓고 어디가 좁아요? 자, 여기를 보시면은 이쪽이 좁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 라인 중에 흰 선이 여기하고 여기에 그 넓이가 틀려요. 예. 여기가 좀 넓어요. 밑에가 그죠? 밑에가 좀 넓어요. 미세하게 좀 미세하게. 미세하게 차이가 처음 나. 알았네. 그런데 이거를 쓰시고 난 다음에 뜯어야 또 다음에 쓸 거예요. 네. 그죠? 그럴 때 이 넓은 쪽을 예. 보통 사람들은 잘 안 뜯어요. 그렇죠. 이게 그건 생각 못 했거든요. 네. 근데 잡아 뜯어서 요렇게 넣고 이렇게 뜯으면 됩니다. 넓은 쪽. 넓은 쪽으로. 좁은 쪽에서 넓은 쪽으로? 예. 좁은 쪽을 한번 뜯어보실래요? 요걸 한번 뜯어보세요. 쉽게. 그러니까 좁은 쪽에서 좁은 쪽을 한번 뜯어보세요. 좁은 쪽에서 어머, 안 돼. 그러네. 근데 넓은 쪽으로 뜯으면은 넓은 쪽으로 뜯으면 괜찮다. 와, 신기하다. 그래, 맨날 중간에 끊겼어요. 와, 신기하다. 그래, 맨날 중간에 끊겼어요. 야, 이걸 되게. 잠깐만. 되게 좋아. 언제부터 이 찍찍이의 감탄을 받고 친구가 됐고 사귀게 되셨습니까? 저희 부인하고 거의 같은 동급이라고 생각하시는 동급이라고 봐요. 왜냐? 찍찍이랑 부인이 동급이래. 저는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아버님 그러면 무대 나오신 김에 네. 우리 좀 찝찝한 거 있으면 한번 싹 청소해 주세요. 하시면서 우리 일어나 드려요? 예. 우리 일어나 드려요? 예. 방석 같은 경우도 8시 30분이에요? 8시 30분마다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속에 머리카락 많지 않을까? 긴 머리카락. 그러게. 그러니까 여기 머리카락 떨어졌을 것 같아. 속에 머리카락 많지 않을까? 긴 머리카락. 그러게. 그러니까 여기 머리카락 떨어졌을 것 같아. 도아 씨 이쪽에 많을 것 같아. 머리카락 떨어졌어. 응? 도아 씨도 머리를 잘라야 되죠? 집에서 쓰는 거. 잘라야죠. 잘라야 된대. 알겠습니다. 아버지 검은 옷이라 나도 좀 털어줘봐요. 그건 또 이걸로 돌아야죠. 오, 부드러워. 부드러워. 어머 세상에 아버지. 앞에는 저 안 합니다. 앞에는 저 안 합니다. 오늘 두 딸도 함께 나오셨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정말 아빠 때문에 머리를 지금 단발로 자른 거예요? 네, 잘랐어요. 맞아요. 오. 2년 전에 제가 머리 길었었는데 그때 아빠가 잔소리를 좀 심하게 하셔가지고 그때 머리를 좀 이렇게 단발로 자르고 스타일도 바꿔보고 그랬어요. 이제 엄마가 지금 고민이라고 여기 앉아 계신데 네. 두 딸도 그러면 엄마와 같은 입장이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아빠가 집에서 과자 같은 걸 못 먹게 하셨거든요. 과자 같은 걸 못 먹게 하셨거든요. 절대로. 흘릴까 봐? 절대로 못 먹게 하셨어요. 그 초등학생 그 어릴 때도? 아니,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부스럭이 떨어질까봐 그러는 거예요? 네, 맞아요. 부스러기가 절대 떨어지면 안 돼서. 집에서 네. 어린 시절에 집에서 과자를 못 먹었다는 거는 정말 네. 얼마나 힘든 나날이었을까요? 그래가지고 그때 먹으면 밖에 나가서 먹거나 그리고 아빠 안 보일 때 먹고 근데 바뀌네요. 그렇게 되면은 바깥에서 많이 무슨 먹게 식량 저장하듯이 맞아요. 더 많이 먹게 돼. 아니 진짜로 집에서 못 먹게 하니까 더 많이 먹게 된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조금 그쵸?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둘째도 네. 엄마 고민 이해해요? 둘째는 어때요? 같은 입장이에요, 엄마랑? 네, 같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아빠가 찍찍이를 그때는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교복에서까지 이제 하니까 지각을 했었어요. 왜요? 몇 번. 다 하고 가야 돼. 하느냐고? 제가 둘째니까 언니를 먼저 하고 제가 해야 되니까 얼마나 걸려요? 지각을 많이 했었어요. 아니 아버지 어차피 밖에 나가면 먼지 묻는데 뭐 학교 가는 애들한테 그 이렇게 하고 보내요? 일단 깔끔하게 해서 가면 좋잖아요, 기분이. 지각해도? 지각은 오늘 처음 들었는데 저는 지각한다고 생각을 못했죠. 집에서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과자를 주로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아버님. 그걸 못 먹게 할 수가 있어요? 신문지 같은 거 깔고 과자 먹을 수 있잖아요. 전 차에서도 과자를 하나도 못 먹게 합니다. 아니 근데 과자 먹고
치우면 돼. 떨어진 거를 조그만 우리 청소기 같은 거를 슉 빨아서 싹 버리고 그러면 되잖아요. 전 청소기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요? 왜 찍찍이 먼지가 더 나는 거예요. 찍찍이 중독이야. 요즘 좋은 게 많이 나와서 탁하면서 먼지 걸러주고 하는데 헤파 필터로. 아니 이 말 들으니까 우리 아빠가 그립네요. 우리 아빠는 그래도 가잖아. 마음껏. 우리 아빠는 그래도 장날에 티밥 같은 거 튀겨가지고 깨끗한 장판 같은 거 깔아서 쫙 그래서 놀아 그럼 오르면 맞아. 그런 재미가 있었거든. 그거를 이렇게 뿌려줬어요? 우리는 막 그러면 막 수영하고 그러고 놀았지 막 먹으면서 막 먹으면서. 놀고 막 던지고 막. 이게 추억인데. 근데 성격이 되게 깐깐하셔서 청소해도 혼나고 뭐 이러지 않아요? 제가 청소를 마음 먹고 해놓으면 본인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요. 뭐라 그러세요 그러면? 아무래도 뭐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넌 이거 청소라고 해놨냐고. 그런 식으로 말하면 청소하고 싶지 않죠. 더 하고 싶지도 마음 않죠. 먹고 예. 청소를 한 건데. 근데 아까 처음에 우리 뭐 트와이스도 그렇고 뭐 지혜 씨도 그렇고 민웅 씨도 그렇고 약간 좋은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은근히 좋은 면도 있겠어요. 처음에 결혼했을 때는 아무래도 좋았죠. 제가 할 일을 해주니까 그런 마음이 있긴 한데 네. 차라리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서 그냥 잔소리도 하지 말고 그냥 무신경 해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죠. 아예 그게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 자기가 하는 만큼 더 말을 하시는구나. 네네네. 아니 그러면 청소 외에 다른 거는 뭐 좀 괜찮아요? 좀 집에- 유연해 아니면 고집이 세요? 고집이 보통 센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한 말은 바로 즉시 저희가 움직여줘야 돼요. 왕이구나 왕.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주방에서 뭐 반찬을 하고 있다라든지 하면 본인은 소파에 앉아서 TV 보면서 물 달라고 해요. 물 안 줘? 이런 식으로 말도 하고요. 이거 내가 아빠가 지금 이거 하고 말하는데 있으니까 당신 물 떠 먹어. 뭐 그래도 안 돼요. 제가 갖다 줘요. 안 한다고 하면. 화를 내죠.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엄마가 뭘 하고 있으면 너희가 떠다 주던지 아빠 저 뭐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희가 하는 일 먼저가 아니고 아빠가 얘기를 했으니까 먼저 해라. 이런 아빠 식인 말이 거죠. 곧 법이구나 더. 그리고 집에 TV가 저희가 2대가 있는데 한 대는 사용을 못 하는 거거든요. 아빠 오래돼서. TV구나. 그래서 LED TV 예. 50인치예요. 근데 혼자 유일하게 거의 독점이에요. 아빠가 있을 때는 다른 가족이 볼 수 있는 건 못 봐요. 아빠가 주로 보는 프로가 뭔데요? 스포츠, 딸들은 시사. 아니 물 같은 거는 지금 바쁘고 딸들도 아니. 뭐 하고 있으면 본인이 갖다 마실 수 있잖아요. 제가 좀 생각이 좀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 가정으로 따지자면은 제가 왕이잖아요. 제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시키면은 해야지. 저 여기서 약간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아버지. 같이 내가 제일 살죠. 서열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제가 제일 위잖아요. 이 집안에 가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지시하는 게 말투가 좀 센가 봐요. 명령 조세요? 예, 좀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물 떠와라 어떻게 하세요? 그럼 한번 해보세요. 야, 가 물 떠와. 야, 가 물 떠와. 기분 나빠. 기분 나빠져요, 아버지. 물 좀 떠줄래? 이렇게 하면 좀 다른데. 굳이 뭘 하고 있는 딸한테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아버님이? 그러니까 제가 조금 보수적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보수적이 아니라 그건 보수적은 아니다. 강압적이고 이거는 말이 안 맞잖아요. 독재죠 독재. 어쨌든 애들이 뭘 해도 이거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실 가부장적인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찍찍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 따님 연령대에는 머리 길게 생머리로 늘러뜨리고 다니는 게 굉장히 로망이거든요. 이게 너무 남편분 마음대로 사시는 건 아닌지. 뭐 저도 뭐 집사람한테 저희 아내한테 불만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아내한테 불만이 어떤 게 있으신지 그러면? 저희 아내는 컵홀더, 빈 박스, 빈 병. 이거 뭐 집이 무슨 재활용 센터 다니고 그걸 갖고 와요. 모아요? 예, 집에다. 이걸 왜 모으셨어? 각종 빈 그릇과 이런 용기들. 아까 그게 다가 아니었구나. 또 있어? 아까 그 이건 뭐야? 박스. 명반지. 그 박스를 다 잘라서 네. 메모지로 쓴다고 다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모아놔서 본인이 어디다 둔지도 몰라요. 남편 같은 경우는 찍찍이에 집착하는 것처럼 저는 집착 정도는 아니지만 딱 봤을 때 박스가 이쁘거나 이거 괜찮네 그러면 잘라서 이제 쓰는 메모지 용도로 쓰는 거죠. 근데 아버님 성격에 이거 가져오면 막 버릴 것 같은데. 그 이제 집사람 몰래 한 번은 갖다 버렸어요 병을. 버렸는데
근데 그걸 어떻게 알고 어디다 버렸냐고 왜 버렸냐고 소리를 막 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가서 찾아갖고 왔어요. 다시 찾아왔어. 와. 그때 이제 좀 심하게 싸웠죠. 아유, 손대면 안 되죠. 아버지가 찍찍이 아끼듯이 어머니는 자존심이었죠. 이건 나의 어떤 그런 건데 물어보지도 않고 갖다 버리니까 아버지 찍찍이 어느 날 엄마가 딱 버려. 어떻게 돼, 그날? 난리가 나. 그죠? 그날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이 아유 나는 답답해 죽겠다. 아니 나는 오히려 아빠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는데 어때요? 엄마랑 아빠랑 반반인 것 같아요. 문제가 엄마도 고집 장난 아니신 거죠? 네. 아니, 그럼 딸들이 고민 보냈어야 되겠네요. 우린 양쪽이 고민이에요 하고. 왜 두 분 다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아빠는 찍찍이에 집착을 하시고 엄마는 재활용에 집착을 하시니까 저는 그냥 두 분이 그걸 그냥 다 갖다 버려줬으면 좋겠거든요. 그걸 그냥 다 갖다 버려줬으면 좋겠거든요. 생각에는. 근데 아빠가 뭐 찍찍이 갖고 청소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가족들은 뭐라고 하는 것 같진 않아요. 평소에 아버님 마음대로 이렇게 하시려는 어떤 그런 것들, 말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거에서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잔소리하거나 이런 거에서 받으시는 것 같은데 조금 과하다거나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조금 너무 보수적이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아내나 가족들이 다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난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이제 좀 세월이 흐르면은 이제 조금 더 이거보다는 좀 더 누그러지고 뭐 그러겠죠. 뭐. 세월이 흐르면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굽힐 생각은 없고. 예. 남편에게 가장 바라는 점 하나만 얘기해 볼까요, 어머니? 보통 남자들처럼 단 30%, 40%만이라도 좀 덜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요. 민웅 씨부터 갈게요. 고민이다 아니다? 저는 고민입니다. 네? 오케이. 그러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에야 경제 생활을 하시니까 힘이 있는 거지. 나중에 퇴직하시고 자식들도 다 시집가고 이러면은 호되게 복수당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민이 아니다. 네, 저도 찍찍이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찍찍이 팬으로서. 네, 추천해주고 싶은 게 물로 씻고 그 재활용하고 하는 게 있어요. 물로 씻는 게 나왔어요? 네, 물로 씻는. 이렇게 한 다음에? 네, 리필 먼지. 필요 없네요. 그걸 알아요. 근데 사용을 안 해요. 몰라서 안 쓰는 게 아니고 그걸 알고 있는데 그걸 안 쾌감 쓰는 때문에. 맛이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본인만의 쾌감이 있기 때문에 그럼 어쩔 수 없네요. 고민이다. 그걸 안 쓴다면 고민이에요. 저는 고민입니다. 고민이다. 막 조금 더 자고 싶은 날이나 많이 아프거나 그럴 때는, 그럴 때는. 좀 이해해 주시면 그거. 저도 고민입니다. 가족들까지 그냥 불편하게 하면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조금만 조절하셨으면은 더. 아버님 이거 아셔야 돼요. 엄마나 딸들이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찍찍이의 출발이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하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아버지의 즐거움으로 해서 한다는 걸 너무 아니까 아버지 방만 청소해요. 자, 버튼을 눌러주세요. 근데 사실 아까 얘기 못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아, 뒤늦게. 네. 물론 집사람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할 텐데 저는 꼭 지켜줬어요. 말씀을 좋아, 이런 때 아니면 얘기 잘 못 됐다. 하잖아요. 예. 아내가 사실 직장을 다니잖아요. 네네. 현관문 열고 들어오면서부터 예. 뱀이 돼요. 허물을 벗는구나. 허물을 벗어요. 지치지. 그 남자들이 그러는 건데. 남자들이 술 그러다 갖고 보면은 네. 뒤에 정리하는 사람은 저희예요. 아니 근데 뭐 하나 정도, 두 개 정도지 진짜로 끝까지 다 허물이에요. 맞아요. 갈아입을 옷도 갖다 줘야 돼? 우리 몫이에요. 갖다 줘야 돼요. 그 순간에는 여왕이신데요? 그러니까요. 아니, 왜 그렇게까지 허물을 벗으시는 거예요? 영화관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아, 영화관에서. 보통 7시간에서 8시간 근무를 하는데 이제 종일 서 있으니까 힘드니까 집에 오면 만사 귀찮은 거죠. 쉬었다가 좀 하고 싶은 마음에 이제 네. 그러는데 그럼 자주 아버님 있지는 않아요. 속옷까지만 하고 겉옷만 벗는 건 괜찮아요? 그렇죠.
그거는 제가 허락을 하겠습니다. 소금만 엄마. 어머니 좀 지나쳐요, 사실. 거독까지만 벗는 건 아버지가 인정해달래잖아요. 외투. 그거 인정해 주신다잖아요. 그렇게까지 얘기해주면 제가 다 하죠 뭐. 찍찍이만 좀 줄여준다면 아침에 네. 자게만 해준다면. 아침에 강제기 상하고 네. 찍찍이 네, 줄이고. 찍찍이 하는 거 좀 조금만. 그리고 말투도 줄여주고. 조금 네. 조곤조곤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요. TV 독재하는 거. 안 돼. 제가 볼 때 좀 안 될 것 같네요. 지금. 아내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직접. 여보. 처음이 어렵죠? 되게 네. 좋아요. 차라리 여봉봉 한번 해보세요. 여봉봉. 여봉봉. 앞으로는 당신한테 더 잘해주고 아유. 24년 동안 살면서 잘해준 것보다 못해준 게 더 많은데 앞으로는 당신이 하지 말라는 거는 이제 할 수 있으면 앞으로 안 하도록 노력할게요. 자, 과연 얼마나 나왔을지 보여주세요, 결과. 121표. 더는 못 참겠다. 아주 징글징글해서 저희한테 사연을 보냈다고 합니다. 비참한 인생. 안녕하세요. 올해로 4년 차에 접어든 40대 남성입니다. 전요, 결혼 생활 내내 아주 불편해 죽겠어요. 어허. 여보, 회사 갔다 왔나? 다음도 경상도 분이야? 잠깐. 이게 뭔 냄새고? 미안타. 방구 꼈다.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다. 들어봐 죽겠다. 들어봐 죽겠어. 바뀌었는데? 제 아내는요, 방귀만 꼈다 하면 절 짐승 취급하고요. 어떻게? 화장실 가서 끼 안 했나? 들어봐 죽겠다. 팍팍팍팍. 방귀 좀 뀌었다고 막말에 꼬집고 때리기까지. 아이고, 방귀 좀 낄 수 있지. 그거 와 그러는데. 그냥 안 끼면 된다. 이가 나랑 사귈 수 있는 참아라. 아내 눈치 방귀 보느라 참으라고? 방귀뿐 아니라 트림도 제대로 마음대로 못하고 사는데요. 나이 40에 이러고 사는 제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비참합니다. 여러분, 저 좀 제발 살려주세요. 이 사연을 딱 들었을 때 정현은 어떨 것 같아요? 저는 별로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사나는? 저도 괜찮아요. 막 사랑하는 사이면은 괜찮지 않을까요? 냄새도 좀 사랑스럽고 하니까, 그지? 그지?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런 거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남편이 혼자 끼고 되게 미안해요. 아직도. 그래서 배려가 있는 거네. 네, 막 하면은 미안합니다. 갑자기 막 사과를 하고. 자, 속 시원하게 방구 한번 끼고 싶어서 저희한테 사연을 보낸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이상하게 방귀 좀 끼게 생기셨네요. 자,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온 40살 김승남이라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진짜 그렇게 방귀를 못 끼는 거예요? 제 와이프가 이제 방귀만 끼면 난리가 납니다. 트름이나 뭐 이런 걸 하면 밥을 먹다가 이제 트름 한 번에 나라 팔아먹은 사람이 되는 거죠. 방귀를 끼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유, 막 방귀를 끼노 하면서 이제 때리고 이제 꼬집고 엉덩이 이제 발로 차고 엉덩이로 발로 차고 때리고 꼬집고. 아니 뭐 아내가 여잔데 때려도 이 정도겠지. 이런 거 이 정도요? 멍이 막 들죠. 멍이 들 정도로? 그럼 이 정도요? 진짜로 화를 내는 거죠. 아니, 싫은 근데 거지. 지금 그러니까 이게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트림이 나오더라도 뭐 먹다가 뭐 입을 막고 먹고 한 다음에 이 정도 그냥 앞에서 하는 거라. 소리도 방귀도 그냥 아주 배려 안 하고 빡 이거라. 그다음에 소리를 안 내려고 하다가 뭐가 나오는 거. 살짝. 그러니까 그런 건지 아니면 너무 대놓고 하는 건지. 늘 그냥 아내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몰래 하게 살짝 하겠네요. 소리 안 나게도 낄 수 있잖아. 그냥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잖아. 예, 뭐 저 이제 노력을 안 하시네. 그러면 전 궁금한 게
본인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아내분도 사람인데 아내분은 방귀 뀌거나 트림하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저희 와이프가 방구를 한 번도 낀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방구 소리를 못 들어도 내가 안 꼈는데 아내가 지나간 자리에서 싹 날 수도 있거든요. 뭐 공기청정기가 막 운다거나. 저희 와이프가 이제 연애할 때도 차 안에서 제가 방구를 끼면 이제 냄새 난다고 이제 가버리고. 아 그때도 그랬어요. 연애 때부터. 예, 아, 차 안에서 방구를 끼면 냄새 난다고 간다고요? 예. 차에서 내린다고요? 예, 내려서 가버리고. 데이트하다가 계속 달리고 있는데 내린다고요? 아니, 운동하고. 아니 그럼 차에서 그럴 때는 창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니요, 그런 적은 없어요. 예. 아니 아내분을 좀 빨리 만나서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내분 안녕하세요. 저희는요 이 고민이 이해가 안 돼요. 고민이 이해가 되세요 남편 고민이? 비위생적인 행동이잖아요. 네. 그런 거는 보통 여자라면 대부분 다 싫어하지 않아요? 그래도 차에서 막 세워서 내리라 그러고 막 이 정도까지는 좀 너무 심하신 예민하신 거 아니냐는 아닌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조절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워낙 싫어하다 보니까 그게 참는 게 되더라고요. 그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가족이라도. 네, 조금 참거나 네, 근데 왜 그렇게 싫으신 건가요? 사람마다 독특하게 풍기는 그 냄새, 비위생적이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싫어요. 근데 그 참 사람 심리가 이상하죠. 방귀를 딱 꼈으면은 안 맡으면 되는데 그럼에도 한번 살짝 맡게 되죠. 끝에. 맞아. 욕하면서 너무 궁금하니까 한번. 남편이 조심 없게 막 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조심하는데 신혼 초에는 조금 조심했어요. 그리고는 지금은 막 편한 대로 자기. 그러면 혹시 하루에 얼마나 그러시는 거예요? 방귀를 얼마나 끼냐? 정확하게. 트림은 몇 번? 방구는 하루에 한 10번? 10번. 그럼 되게 좋은 건데. 트름은 한 20번 정도 하는 것 같은데. 트림은 왜 이렇게 많이 해요? 트림을 왜 이렇게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집에서는 한 방귀 대신 미를 트름이나 방구나 한 트름이나 이제 방구를 끼면 화장실에 가서 하라고 하거든요. 특히 이제 볼일을 보면 물을 틀고 이제 볼일을 보라고 해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 물세가 더 아까운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볼일 볼 때 물을 트는 거예요. 아내가 그 행위 제가 싫은 거야. 소리가 싫어. 저는 궁금한 게 냄새가 싫으세요? 소리가 싫으세요? 그 저희 신랑의 냄새를 제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나면서 상상이 돼요. 냄새가. 본인도 볼일 볼 때는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제 거. 참 이게 참 진짜 오늘 죄송합니다. 이게 그냥 이게 고민의 주제인 만큼 정말로 막 때려요? 방귀 꼈다고? 멍들게 때리고 멍들고 막. 이러고. 트름을 일부러 하는 것 같아서 좀 얄미울 때도 있어요. 제가 막 싫어한다는 거를 좀 즐기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 그 반응을 리액션을. 네, 이제 마트에 갔는데 저희 신랑이 저를 이렇게 부르길래 제가 왜? 하면서 제가 가봤죠. 이거나 먹어라 하면서 그 엉덩이를 좀 내밀면서 방구를 굶기는 거예요. 마트에서? 네, 그러니까 서스름이 없다니까 저희 신랑. 사람이 없었나 보네. 사람이 마트에 왜 없겠어요? 있었는데 너무 얄미워. 제가 뒤에 이제 복수를 한 거고요. 원래는 그 전에 제가 창피를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마트에서. 이게 얘기해보세요. 제가 와이프 눈치를 많이 보니까 속이 좀 안 좋았는데 저도 모르게 이제 딴에는 소리 약하게 이렇게 꼈는데 와이프만 들었는데 이제 거기 이제 마트 사람들이 많은데 오빠는 이 마트에서도 방구 끼노 이렇게 막 사람들 다 듣게? 예, 다 듣게 이제 큰 소리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때는 이제 지금 와이프가 말하는 거는 딱 이제 알잖아요. 신호가 올 때. 그때 이제 약간의 복수한 거고. 마트 사람은 무슨 죄예요, 그 사람들은? 방귀를 가지고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해 보긴 처음이에요. 아니 장이 안 좋아요 본인이? 참다 보니까. 참다 보니까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이거 사전에 이런 걸 다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원래 햄버거에 콜라를 먹어야 되는데 햄버거에 주스를 시키고 주스를 트림 나오니까. 네, 트림이 나오니까. 그리고 치맥도 이제 못 먹게 하고. 그거 침울이야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게 막 느끼하니까 저는 이제 숲에 들러서 그냥 콜라 하나 먹고 아니, 근데- 따로 먹는 거죠 이제. 그냥 치킨만 먹으면 되잖아요. 뭐 치킨에 오렌지도 먹을 수 있고 우유도 먹을 수 있고 뭐 아메리카노도 먹을 수 있잖아요. 치킨은 맥주인데. 트림을 어느 정도 하길래 아니 그래 대놓고 해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대놓고 하니까 대놓고 이제 제가 비슷해요. 소리도 크고 그 냄새 제작진하고 이 얘기를 하다가 언뜻 들었는데 결혼하기 전에도 사연을 보냈다면서요? 아 예. 근데 한 6년 전에 이제 연애할 때 사연을 너무 힘들어서 정말 나오겠다 힘들었을 경우 있었어요. 실제로 이제 저희 와이프는 이제 밥을 먹다가 방구가 이제 나오려고 한 거예요. 이제 근데 못 참겠는 거예요. 계속 참다가. 계속 참다가 방구를 살짝 끼려고 했는데 이제 바지에 쌌는데 바지에 쌌는데 싸서 이제 이제 큰일 났다 싶었는 거예요. 이제 그래갖고 화장실에 이제 가서 이제 바지를 다 벗고 이제 팬티 빨았대. 밥을 먹다가 들어와서 이제 내가 진짜 이러고 살아야 되나. 이러고 아이고, 살아야 얼마나 되나. 진짜 참았으면. 장이 약해졌구나. 진짜 철이 없어 보였어요. 왜냐면 본인이 급하면 화장실 갔다 올게 하고 볼일을 보고 밥을 먹을 수도 있고. 그렇지. 그 참아가면서까지 그죠? 네, 그러니까 솔직히 이거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도저히 못 참겠으면은 그때 화장실을 가야지 왜 어떤 경우에서든 이제 욕을 먹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참아보자 이렇게 한 게 이제 그렇게 화근이 된 거죠. 뽀뽀를 하려고 하거나 뭐 이럴 때도 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고요? 부부 관계를 하면 양치 한 3번 해야 되고 각을 한 2번 해야 되고 의식 치르듯이 냄새가 나면 뽀뽀는 못 하고. 이게 저는 담배를 안 피거든요. 저희 신랑이 담배를 피우니까 그 담배 안 피는 사람은 알아요, 바로. 그럼요. 그 냄새를. 알죠, 알죠. 그렇죠. 이게 양치를 해도 잔향이 남아 있어요. 있죠, 있죠. 스킨십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저도 그렇게 깨끗하게 하거든요. 이제 부부에 대한 에티켓이라고 생각해요. 상대편에 대한 이 제가 이제 치아 건강 때문에 담배를 끊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은 끊었어요? 네, 뽀뽀를 하면 다시 하고라고 그러거나 관계 중에 그러면 그게 좀 담배를 지금 끊었는데도 담배 계속. 근데 그렇게 해서 생긴 아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성스럽게 느껴지네요. 저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게 지금 임신 중이시잖아요. 원래도 약간 그러셨는데 임신하면은 정말 더 예민해지고. 그렇죠. 저도 같이 방송하는 분이 김밥을 먹고 양치를 안 하고 담배를 핀 다음에 같이 방송한 적이 있었어요. 섞여서 그건 매너 더 없는 거지.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생방 끝나고 나서 가자마자 토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 또 구취 때문에 많이 힘들어한다 그러니까 당황해서 한번 지금. 이 입냄새를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요? 예, 여기 기계가 다 있어요 요즘은. 예, 이렇게 올려가지고 자, 야, 이게 뭐야? 예, 이게 어느 정도 치수가 정상이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일단 4는 너무 심한 입냄새가 난다. 5는 코가 썩어 문드러질 것 같다. 만약 5가 나오면 아내 입장이 맞는 거죠? 저희들도 다 해볼게요. 저부터 하는 거예요? 저부터 하는 거예요? 트와이스 걱정만 안 시킬게. 자, 시작. 아우, 우리. 아닌 것 같아요. 여기인데요? 여기인데요? 안 나네. 여기인데요? 안 나네. 0인데요? 아니, 그럼 우리도 한번 해봐요. 왜? 저한테 해보세요. 아니, 괜찮아요. 기계 잘못됐잖아. 기계 잘못됐잖아. 진짜야? 몇 시에요? 몰라요. 임상 실험 어때요? 임상 실험 몇 시에요? 몇?
워낙 제가 0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확 들이마셔서 그렇지. 조심하면서 했으면 그렇게 아니, 심한 심한 사람은 옆에서 이렇게 얘기해도 나. 그럼요. 얘기해도 나요. 지금 얘기하는 순간에 다 나요. 오늘 장모님이 이렇게 나와주셨다고 하는데 친정 식구들하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어머님한테도 방귀 못 끼게 해요? 예, 아이고 말 좀 하지 마이소. 그거 하고 싶으면 화장실 가야 되고요. 언니하고 또 막내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도 엄마 방귀 끼고 트림하는 거 화장실 가래. 굉장히 심해요. 예. 어머님도 한 번도 못 보셨어요? 방귀 끼고. 어릴 때 빼놓고는 한 번도 못 봤어요. 5학년 좀 정도 됐을 때 4학년. 사춘기 일찍 와서 그렇구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거든요. 예. 이렇게 사연을 얘기할 정도로 될 줄은 진짜 몰랐어요. 그런 생리 현상 외에도 예. 다른 걸로 잔소리 좀 많이 하시는 편인지. 많죠. 다른 것도 있어요? 어떤 걸? 많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집에 와요. 네. 뭐 청소 안 했으면 왜 엄마는 이런 것도 안 해놓고 사고 뭐 이게 난리 쳐요. 이게 보니까 잔소리가 약간 일성화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생리현상 아니고도 남편한테 잔소리 되게 많이 하죠. 항상 제자리에 있어야 돼요. 예. 뭐 심지어 냉장고에 반찬도 멸치볶음이다. 그럼 멸치볶음 오른쪽에 있었다. 그럼 오른쪽에 딱 있어야 되고. 되고 뭐 컵은 닦아서 어디에 있어야 되고 접시는 닦아서 어디에 있어야 되고 칩신등이 이쁘니까 그 자리에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그렇죠. 치워서 다시 장식장에 넣어야 되고 다시 장식장에 넣어야 되고 장식장이에요? 그래요? 와. 야, 이거 진짜 번거롭다. 밤에 넣고 자야 되는 밤에 넣고 자야 되는 이제. 아, 밤에 넣어놓고 자야 된다는 거구나. 한 가지 문제가 아니네. 지금 얘기는 약간 별벽이에요. 왜냐면은 멸치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잖아요. 저희 와이프는 변기도 맨날 닦아야 된대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샤워도 하면 이제 샤일에 이제 물기가 묻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물기도 다 닦고 나오고 매번. 와. 예, 매번. 와. 호텔인데. 호텔도 안 닦고 나가야 닦아주지. 근데 이제 저희 와이프는 지금 임신 8개월인데 그걸 본인이 이제 닦고 나오고 이제 힘들게 하니까 아니 너무 괜히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뭐 타일까지 뭐 다 닦고 뭐. 이게 환기 자체가 잘 안 돼요. 그래갖고 이제 그 물기를 다 닦으면 이제 훨씬 괜찮아진다고 아니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등은요? 등은 왜 집어넣어놓고 자요? 아, 그 등은요. 그게 뭘 얹어놓을 수도 있잖아요. 핸드폰이나 이런 거를. 그러면 또 걸리적거리고 불편하죠. 아, 그 자리는 늘 등자리잖아요. 등자리. 아 근데 전 좀 이해돼요. 콘센트 줄 보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어요. 저도 약간 아, 진짜? 네, 집에 보면 아니. 웬만하면 콘센트 줄이 집 안에 안 나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좀 깨끗해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청소를 비질에 물걸레질을 했거든요. 하니까 지금도 이제 그렇게 해야지 이게 구석구석 청소되는 것 같고 네, 깨끗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엄마, 남동생, 언니까지도 트림 같은 거를 하지 못하게 했는데 근데 함께 사는 남편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그렇게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든 거지. 앞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뭐가 제일 걱정이 돼요? 애가 나오면 조심해지겠다. 이제 애한테도 이제 이렇게 좀 청결하게 할까 이제 그런 것도 걱정이고 그렇게 하겠죠. 따라 할 수도 있고 아, 아빠 때- 때리고 막 예, 소리 때리고 지르고 막 하는 거. 이렇게. 그때가 되면 애가 맑게 알아들으면 방귀 끼지 말게 할 거예요? 못하게 할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도 되고 애한테도 하니까 못 끼게 할 좀 거냐. 조심하고 이렇게 주의를 줄 것 같아요. 그게 왜냐면 상대방한테 근데 좋은 지금 게 아니라. 주의 주잖아요. 주의 주는데 계속 껴. 그거 화내잖아요. 내가 계속 껴. 그럼 애한테 화낼 거냐는 얘기예요. 이게 조금 달래거나 설득을 할 것 같아요. 분명히 화내게 생겼다고. 저 정도 얘기하면 화내는 거예요. 가정은 내 마음이 가장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렇지. 곳이거든요. 근데 아내분이 그런 부담 때문에 남편이 오히려 좀 위축되거나 그게 좀 안쓰러워요. 그렇게 생각하실까 봐. 항상 가장이 힘들게 사회생활을 하고 힘들게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왜냐면 살림을 절담하다 보니까 그래서 다른 요구사항을 제가 웬만하면 다 들어주거든요. 고생했다고도 얘기도 잘 해주고요. 본인이 근데 이제 본인이 양보할 수 있지 않나 그 싶어요. 얘기를 잘해준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본인이 하는 거 맞아요. 근데 그거보다 잔소리가 훨씬 많은 거예요, 지금. 지금 남편한테 나는 당신을 많이 봐주고 있어 이러는데 그건 아내가 원하는 거고 남편은 원하는 거 아무것도 안 해주잖아요. 다 해주신다고 맞아, 맞아. 얘기했는데 생각해봐요. 치킨에 콜라 하나, 치킨에 우유. 콜라 하나, 맥주 한 캔 못 먹는데 음식에 되게 예민한 뭘 분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대우를 받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평생을 아이와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왕 같이 사는 거 좀 행복하고 재밌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요만큼도 양보할 생각이 없으면 제 생각에는 그럼. 오히려 점점 더 불행해질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들으니까 마음으론 이해되는데요. 마음으론 이해되는데요. 제가 실제적으로 또 가면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본인도 좀 반은 내려놔야 되거든요. 결혼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그래요. 평생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현 씨. 자, 우리 집은 가장 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 입장에서는 집에 들어갔을 때 너무 깔끔하고 모든 게 정리가 돼 있고 그런 면에서는 되게 완벽한 와이프이신 것 같거든요.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편 입장에서. 네. 서로의 배려인 거죠. 네. 그런 배려를 보여줄 때 오케이 할 수 있는 배려를 서로 보여준다면 고민이 아니다. 아, 고민이 아니다. 그래서 안 눌렀구나. 자, 저도 고민이 아니다. 고민이 아니다. 그냥 지금 보니까 임신도 하시고 사이도 막 좋으신 것 같은데 찌. 고민 아닙니다. 근데 남편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 돼. 정말 예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남편의 고민 공감하시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라는 점. 신경 써서 조심할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화내지 말고 많이 사랑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자, 남편의 바람 들어줄 수 있어요? 최대한 신경 쓸 테니까 좀 집에서는 좀 편하게 있고 싶다. 나는 끝까지 그냥 좀 조심해 줬으면 좋겠어. 조심해 줬으면 좋겠어. 이해를 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오빠가 먼저 조심하면 나도 조금 이해해 보도록 노력은 할게. 얼마나 많은 표를. 이게 무슨 허락받아야 될 일이야? 자, 결과 보여주세요. 비참한 인생. 100표 넘어가나요? 100? 100? 넘어가죠. 129? 109? 자, 이렇게 해서 말리기로 이번 주 우승을 차지합니다. 고민 응원 상금을 드릴게요. 축하합니다. 찐이, 저는 어땠어요? 즐거웠어요? 지겨웠어요? 즐거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대한민국 고민 없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